그래도 여기는 거의 오픈하자마자 좀 터진 거 같은. 사실 웬만한 카페 주방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했던 걸 그냥 풀어놓은 거죠. 근데 좋은 커피를 내놓는다. 오스터크, 프로바, 롤링 이 세 가지로 원두를 라인업을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2달 동안 1000잔이 넘게 팔렸어요. 그래도 힘든 건 똑같이 매일 힘들더라고요. 바리스타 추천은 그것만 드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찾은 거는 디카페인 게이샤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돈을 지불하시는 손님들은 그 커피 맛을 알고 계십니다. 텐스퀘어 남산의 안두익입니다. 텐스퀘어라는 카페에 와 있고, 저 여기 거의 매 주말마다 오고 있는데 오늘 커피 한 잔 때리면서 좀 간단히 이야기 해보자 해서. 안녕하세요. 텐스퀘어 남산의 안두익입니다. 텐스퀘어는 3.3 곱하기 3.3 즉 3평입니다. 면적이 3평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텐스퀘어라고 짓게 됐습니다.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제가 63이시죠. 그럼 63세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바리스타를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좀 다른 인터뷰에서도 뭐 은퇴 후 이렇게 카페를 한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60대가 지나면은 손녀도 있으시고 한데 보통은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가는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굳이 힘든 3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카페를 10년간 해오신 거예요? 뭐 생업이죠. 좀 이른 은퇴를 했어요.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은퇴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또 나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회사 다니면서도 중간에 몇 번 이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중간 텀 2달, 3달씩 또 놀아본 적도 있었고요. 그 참 무료하고 힘들더라고요. 눈 뜨고 일어나서 갈 데가 없는 경우, 또 어디 가긴 가지만 목적 없이 가는 경우, 그게 지속되니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목적을 갖고 즐거운 재미있는 일, 또 거기다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이태원에서 하고 그 후에 강남 쪽인가 가셨었죠? 최초는 이태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제1기획 옆에 엔트러사이트 그 가운데 2층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독산동으로 한번 옮겼었고요.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입니다. 거기서 다시 방배동, 그러니까 내방역 쪽으로 한번 옮겼고, 그리고 작년 6월에 이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즉 여기가 4번째죠. 그때도 이름이 텐스퀘어였어요? 텐스퀘어의 시작은 독산동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독산동이 거기도 3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텐스퀘어라는 이름을 줬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그 텐스퀘어를 유지했습니다. 방배동에서도 텐스퀘어 방배라는 이름을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텐스퀘어 남산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카페 투어를 거의 10년 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 텐스퀘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활동을 별로 안 하셔서 그랬던 건가?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약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하면서 빵 터진 느낌이어서, 네, 일부러 그때는 좀 조용히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이 좀 뭔가 이 남산에서 좀 시기가 맞아서 영업이 더 된 거지. 그때도 영업이 좀 잘 됐었어요? 옛날에부터? 아마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물론 그때도 열심히 했었죠. 근데 뭐 역량 부족이라든가 커피 스킬 부족이라든가 또 마케팅이나 홍보 부족이라든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계속 쌓여서 옮긴 이쪽 남산에서 뭐 이것저것 뭐 손님들이 도와주신 거죠.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커피하고 또 손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는 거의 오픈하자마자 좀 터진 거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오픈 초기에 오진 않아서 거의 여기 오픈하자마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남산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누구나 그랬듯이 좀 어려웠었죠. 그런데 생각했던 게 주요했었어요. 어떤 메뉴 구성이라든가 가격대라든가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그 전에 경험했던 거를 이제 집대성해가지고 이제 바뀌지 않는 픽스된 나만의 컨셉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텐스퀘어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솔직히 싸지 않아. 이렇게 좀 저가 경쟁을 하느니 차라리 좀 고가의 정말 좋은 콩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선보이자인데, 제가 보기에 먹힌 것 같아요. 여기가 가격이 시그네처 같은 거는 6,500원에서 뭐 8,000원 정도, 혹은 게이샤 들어간 건 10,000원도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걸 먹거든요. 가격대가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높은 편인데 가격 책정할 때 어떤 좀 고민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게 왜 먹히고 있는지 한번 하자님이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가격적인 측면은 그런 걸 고려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좋은 커피를 내놓는다. 좋은 커피. 예를 들어서 시그니처는 케냐 무산소 발효입니다. 그 와인향 나는. 이건 아이스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시켰어요. 그다음에 게이샤는 일반적으로 게이샤는 많이 경험을 해보셨지만 라떼로 경험해보신 분 많지 않거든요. 거기 또 특화시키고요.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또 거기에 특화시키고 에스프레소는 또 거기에 특화시키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좋은 원두를 이제 소칭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좋은 원두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커머셜급도 있습니다. 커머셜급도 있지만 또 추출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 그 이온 필터의 적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내놓고 사실 스페셜티라든가 COE급이라든가 이런 극매적인 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만든 건 아닙니다. 단지 퀄리티를 올리고 거기에 맞는 원두들이 거기에 매칭이 되고 특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카페와 텐스퀘어가 조금 다른 거라고 본다면은 일단 좋은 원두를 쓰는데 거침이 없고 그리고 계속 원두도 테스팅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메뉴가 좀 술이 들어간 것도 있고 좀 굉장히 다양해요. 다른 카페 없는 뭐 원두가 있어요. 뭐 케냐 무산소 그거를 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샤도네이라고 짓는다던가 그다음에 무산소 콜롬비아 들어간 거는 망고 젤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명명을 시그니처로 편하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기억하고 거기 가면은 뭐 케냐 무산소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시그니처 그냥 그 망고 젤리 그거 먹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시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커피숍 몰라도 그냥 야 거긴 그거 맛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른 데들은 굉장히 스페셜티라고 하면 이렇게 농장 이름까지 길게 쓰잖아요. 하자님도 그렇게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했다가 왜 이름을 좀 더 쉽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커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산지라든가 가공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피력을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사실 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은 그 어떤 네이밍이 됐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좋아하는 뭐 그런 거를 또 좀 더 찾아봤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산지라든가 가공 방법 이거를 쓰기보다는 단지 관능적으로 어떤 네이밍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걸 느끼실 수 있게끔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게 또 손님들이 좋아하셨던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커피 쪽 오래 하셨고 잘 하시니까 로스팅도 직접 할 만한데 굳이 안 하고 다른 데서 납품받은 이유가 있나요? 초반에 커피 공부할 때 당연히 이제 로스팅 수업도 받았고요. 프로바스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두를 볶았는데 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로스팅은 좀 다른 경향이더라고요. 커피 추출하고. 제가 여태까지 내린 결론은 로스팅은 오로지 로스팅 하시는 분, 전문가. 하루 종일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컨셉추얼하게 잡아놓은 게 직화 방식, 반열풍, 그다음에 완전 열풍, 오스터크, 프로바, 롤링 이 세 가지로 원두를 라인업을 했어요. 그 그레이 로스터리라고 있는데 너무 잘 구워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프로파일 주면은 결과도 너무 좋고요. 죽었다 깨도 그거보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오로지 추출, 그다음에 어떤 그 컨셉 잡고 디자인하고 요쪽에 점령을 하자. 그리고 그거는 그 전문 잘하시는 로스터에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저도 카페 했었을 때 핸드드립 카페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로스터리 걸 받았어요. 저도 내린 결론은 내가 어설프게 할 바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 걸 받아서 더 맛있게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자님도 좀 비슷한 마인드 갖고 계신 것 같고 제가 하자님한테 물어봤더니 하자님이 커피를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나 지금 안에 보시면은 머신도 최근 3개를 쓰셨어요. 뭐 이렇게 레버 머신도 쓰셨었고 슬레어라고 하는 것도 쓰셨고 키스반도 웨스턴, 스피드스터도 쓰시고 계신데 뭐 그라인더도 다양하게 쓰시고 어디서 커피를 배우게 되신 거예요? 뭐 혼자 공부하신 건지 아니면 뭐 학원을 가셨나요? 8년 전 최초 시작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주목 구구식으로 내가 그냥 독학을 한 거는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독학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주어지게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교육이죠.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참 좋거든요. 그다음에 정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방배동에 커피 문화원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 당시에 소개를 받았는데 아주 좋은 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시험 대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인문학적인 거, 커피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언급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기본에 입각한 그런 좋은 강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우셨어요? 거의 한 1년 배웠죠. 그러니까 초보 과정부터 센서리 로스팅까지 핸드드립 포함해서 다 받았으니까 보통 이제 한 과정당 145시간에서 150시간이니까요. 중간에 한 번씩 이제 휴식이 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카페 투어하고 외국도 다니고. 그때는 카페 열기 전인 거네요? 카페 열기 전이죠. 예, 그래서 준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학원만 다닌 게 1년여 정도 다녔었죠. 그럼 그 후에는 이제 혼자 이제 직접 배우신 걸로 깨우치신 거죠? 이것저것 하면서. 뭐 대부분 그런 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학원을 다녔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무적인 거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이태원에 아는 후배 펍에 낮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가 카페를 열었죠. 그 전문 맥주 펍이니까 카페 인테리어랑 비슷해요. 6시 이후 보통 영업을 하니까 낮에는 당연히 비니까 제가 관리비, 그다음에 임대료를 시원을 하고, 제가 이제 기계를 1구 머신 하나 갖고 들어갔죠. 그다음에 핸드드립 위주로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2층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해서 많은 경험을 했었죠. 그때도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면 뭐?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었죠. 2층이란 문제, 그다음에 아직 뭐 잘 모르고 있었을 때니까 뭐 이게 라떼인지 플랫화이트인지 카푸치노인지 그런 것도 잘 몰랐었고, 핸드드립도 뭐 사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공드리지 못했었고, 이제 부끄러웠던 시기였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충분히 경험을 했죠. 많은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현타도 오고, 거기서 많은 걸 겪었죠. 그 손님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거기서 손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봤죠. 왜냐면 4일 동안 아무도 안 온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가게 할 때 주말에 오늘 약간 비가 올랑말랑하는데 이럴 때는 진짜 아무도 안 온 거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진짜 손님이 귀하죠. 왜 여러 군데 강남 이런 데 하시다가 남산 소월기 여기 언덕배기 사람도 오기도 힘든 그냥 상권을만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저가 오너였으면은 여기 보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계약을. 근데 여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그 올드 타운을 좋아합니다. 저 구도심. 해외 여행을 다닐 때도 주로 찾아다니던 것이 구도심 위주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심에 위치한 펍,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체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우리 서울에서도 찾은 거죠. 한국 서울에서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대문 안, 종로 근처 이쪽이야 이제 회원동이고 남산이고 남대문 시장, 서울역 뭐 가장 올드한 타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제 컨셉은 맞았고요. 또 저렴한 임대료요.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3평 카페는 사실 웬만한 카페 주방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작은 곳에서 그 각종 그런 그 커피를 구현하고, 그러면 또 손님하고 또 가깝게 스몰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컨셉을 찾아다녔죠. 사실 이거 오기 전에 이런 비슷한 곳을 5-6군데 찾아놨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장소는 제가 바로 요 앞에서 90년 초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직장인이라든가 또 관광객들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커피만 잘하자, 커피만 손님들이 좋아하는, 혹은 내 컨셉이지만 손님들이 그걸 하실 수 있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컨셉과 그걸 하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죠. 내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 여기 많이 오는 이유는 커피 맛도 있지만 스몰 토크를 하다님이 좋아한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작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 앉다 보면은 이 손님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화자님하고도 커피 만들면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요즘에 카페들은 큰 데가 많지만 크면은 이제 주인하고의 더 이상 뭔가 라포가 없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이 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빈티지 인테리어가 엄청 많아요. 저도 빈티지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약간 억지로 가게를 위해서 원래 빈티지 안 좋아하는데 가게 하니까 이제 후랴부랴 이렇게 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구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워낙 출장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뭐 미국뿐 아니고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또 출장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많이 모았죠. 일단 소품 위주로 모았고, 그다음에 좀 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카페에 있는 빨간 캐비넷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뭐 DHL로 보내가지고 뭐 요즘 그런 거 잘 되거든요. 현지에서 바로 송장 써가지고 바로 다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소품은 이제 다니면서 가라지 세일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싸거든요. 뭐 10불. 예를 들어서 저 타자기, 저건 내슈빌에서 사온 겁니다. 네, 타자기. 여기 내슈빌에서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는 저 스탠드, 그건 올랜도에서 그 7,000원 줬습니다. 7,000원. 이렇게 다 모았죠.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측기 이런 것도 저쪽에 보시는 저 테스터. 네, 저건 영국에서 사왔어요. 물론 작동 여부에 상관없이 샀죠. 예, 다 사왔죠. 그리고 옆에 있는 메타, 그 PSI 그 압력계, 그 옆에 있는 컷오프 스위치, 뭐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 2-3주년을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디오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청계천 세운상가 가면 이제 그 007 회로집, 419 회로집 이런 게 있었어요. 516 회로집. 그 남자라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기타하고 그 인두 가지고 라디오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박통 때 공업 입국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모두들 그런 쪽에 엄청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앰프 제작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깊게 들어갔죠.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도 특히 재즈, 그다음에 락 이쪽 부분 또 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딱 봐도 이게 내가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빈티지한 아메리칸 무드 내자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뻐서 사온 오브제에서 사온 것과 내가 전자공학과 출신이어서 다 뭐 메타 저런 거 뭐 어떻게 쓰는지 알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하나씩 모아온 것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손님이 왔었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인테리어용으로 나무로 인테리어 대충 하고 막 빈티지 이런 거 어디서 사왔나 보다랑 이 사람이 진짜 좀 빈티지 좋아해서 모아왔던 집에 있던 거를 여기다가 손님들과 취향을 공유하기 위해 푼 거 이런 거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왔었을 때 아, 이 아저씨는 좀 취향이 있다. 취향이 좀 멋있다.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야기 해보니까 사장님이 다 모아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모아오면 집이 아니라 뭐 따로 창고 같은 게 있으셔서 거기서 모아왔던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별도 그 오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 음악 작업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공간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오디오 갖다 놓고 LP 모으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콜렉션들을 모아서 쟁여놨죠. 쟁여놓고 집에 가져가면 또 이제 와이프 이제 엄청 싫어하죠. 그러면 다시 또 빼오고 뭐 그걸 한 2-3주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그 컨셉에 맞게끔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올드타운 그 컨셉에 맞는 그런 오브제들 사실 오브제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했던 걸 그냥 풀어놓은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도 사장님 집 사진도 보고 작업실 사진도 봤는데 오디오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오디오도 좋은데 이거는 진짜 세 발에 피고 막 이만한 오디오도 있으시고 오디오도 진짜 조회가 깊으셔서 왠지 나중에 또 다른 지점 오픈하시면은 거기에서 본인이 갖고 계신 작업실에 있는 오디오 풀면은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거는 어떤 건지 장소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고 또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편적인 하나 두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뭐 재료도 좋아야 되고 조리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먹는 장소도 또 맞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게 그걸 먹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 마인드, 거기에 분위기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좋은 음식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커피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좋은 생두에 좋은 로스팅 거쳐서 또 추출 잘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파일 잘 만들어야 되고 메뉴 세팅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카페 분위기 손님과 주인의 어떤 그런 스몰톡 그 모든 게 어우러져야 그래야 좋은 커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카페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뭐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혹은 진상이 와서 힘들 수도 있고 혹은 매출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출은 항상 잘 됐기 때문에 좀 어떤 걸로 많이 힘드셨는지. 이 장소도 매출이 아직도 뭐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닙니다. 대단한 정도는 아니고 단지 제가 여기를 꾸밀 때 이제 어떤 규모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일찍 달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거 이런 거보다는 원래 제가 추구했던 삶은 여행이었어요. 여행.
자유로운 여행이었는데 여기 얼메이다 보니까 그걸 못 가니까 이제 이게 슬슬 누적이 돼가지고 답답함과 이게 이제 오기 시작해요. 예. 지금 10월부터 쉬지 못했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게 명언이거든요. 10월에 은행잎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즐거워요. 내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즐거운데 근데 계속 누적이 되고 지금 좀 그래도 이제 만약 꼽자면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제가 보면은 사장님 체력이 좋은 것 같은 게 여기가 아침 8시 반에 오픈해서 저녁 6시까지 하나요? 6시까지. 물론 알바가 계시긴 해요. 알바가 한두 분 계시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항상 아침에 여시고 끝내고 사장님이 또 술 좋아하셔서 가끔씩 또 이렇게 끝나고 약주도 하시는데 그래도 아침마다 일찍 일나가지고 나오신단 말이죠. 제가 카페 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그게 매일같이 그렇게 오픈하면 진짜 빡세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이 카페 생활을 거의 8년을 하셨기 때문에 몸에 익으신 것도 있겠지만 체력이 조금 타고나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기본적인 거는 뭐 가지고 있죠. 뭐 그게 큰 병치레 없고 피곤함 없이. 근데 힘든 건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누구나. 뭐 8년을 했다지만 그건 아직 미천한 거고.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커피 쪽에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비록 8년 이제 뭐 10년 차가 안 됐지만 그래도 힘든 건 똑같이 매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 오시면은 이제 집중해야 되잖아요. 사실 다 보잖아요, 우리는. 들어올 그 순간 표정부터 메뉴 보시는 그 눈빛, 그다음에 그 음성, 거기서도 많은 걸 우리가 권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말을 좀 피해드리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사실. 그거는 뭐 우리 모두 갖고 있어야 될 또 소양이고 또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매번. 집중력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발적으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 뭐 그건 10년, 20년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좋아요. 커피에 만족하시고 정말 맛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가 모든 힘든 걸 없어지고 나를 릴렉스 시켜주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카페 하면서 이게 진짜 힘든데도 손님이 오늘 계속 없다가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에 커피 너무 좋네요. 우리 집 앞에 이런 일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시 마세요. 이런 거 말 들으면은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집 앞에 있는 로컬 로스터리 많이 가주시고 맛있다는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장들은 그거 하나로 진짜 몇 달을 버틸 수가 있다 생각하고 사장님이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신 메뉴 그건 뭔가요? 일단 베스트셀링은 역시 그 샤도네이 시그니처입니다. 샤도네이 와인 향 나는 게 참 독특하거든요. 케냐 무산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냉동 발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치도 없고, 그 거부감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손님마다 전부 놀라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과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그거를 가장 손꼽고요. 근데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뭐 어느 하나 허술한 온도는 없어요. 정말 고심을 해서 다 고른 거기 때문에요. 또 많은 테스트 해보고 어느 하나 놓고 싶은 손 안에 열 손가락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뭐 나쁘거나 이러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너무 좋아요. 왜냐면 또 그것도 어떤 브라질 과테말라 그쪽 계열,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 계열. 그래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버들. 게이샤 라떼 있잖아요. 페루랑 과테말라 게이샤로 만든 라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은 좀 치즈크림 쪽 뉘앙스, 또 한쪽은 자스민 뉘앙스.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좀 많이 선정을 해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 게이샤 라떼 비싼데 10,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저도 놀랐어요. 어쨌든 10,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9,500원에 책정을 했는데요. 최초로 만들고 한 2달 동안 1,000잔이 넘게 팔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커피를 만들면, 좋은 메뉴를 만들면 손님은 주저하지 않는다, 분명히 드신다라는 확신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하자님이 좀 마케팅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게 일단 메뉴 이름도 좀 쉽게 바꾼 거랑 다른 데도 사실 게이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거 라떼로 먹을 수 있나 하면 사장님들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끄집어내서 게이샤 라떼를 우리가 팔아라고 하는 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하자님도 그거를 보신 것 같아. 게이샤를 핸드드립으로 선택하는 데 많으나 게이샤 라떼를 우리가 정말 잘해라고 이렇게 딱 포스터로 촥 하는 데가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장님이 어쨌든 좀 본인이 다른 데랑은 좀 다른 게 있는 거를 좀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면 쉽게 나온 메뉴는 아닙니다. 우리 로스터리랑 많은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뉘앙스나 컨셉을 잡고 또 소싱도 많이 했어요. 또 6, 7종류 정도.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게이자 가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생두 자체가. 그래서 그 로스라도 제가 그 금액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또 로스에 로스팅하려면 또 1kg 갖고 안 되잖아요. 1kg 갖고 안 되니까 충분히 그 효율 낼 수 있게끔 사서 계속 먹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맛 튜닝하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게이자 품종들은 그게 수입들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랏이 금방 떨어져요. 벌써 2종류가 솔드아웃 됐거든요. 생두 자체가. 그래서 또 새로운 거 찾고, 근데 새로운 거 찾는데 또 맛을 그냥 게이샤라고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거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파라다임 이거 계속 고민해오면서 또 찾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찾은 거는 디카페인 게이샤입니다. 디카페인 게이샤. 여기까지 영역을 지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라는 게 제철 과일이어서 이렇게 한철 이 농장에서 김씨네 농장에서 만든 게 올해는 농사 잘 됐다면은 그게 내년에는 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던가 혹은 뭐 가뭄이 있다던가. 그래서 커피도 어떻게 보면 진짜 과일이랑 똑같아요. 제철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사님한테도 다른 좀 괜찮은 로스터리, 하사님은 원래 메인으로는 그레이 커피 로스터스랑 같이 하시지만 제가 다른 로스터리도 소개해드리면 하사님이 조금 더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으셔서 다른 데 것도 좀 받아서 한번 샘플로 드셔보고 계속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배우시고 하려는 그런 거가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참 멋있고, 왜냐면은 커피 올 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보통 이제 나의 세계 가치거든요. 내가 아는 게 다고 내가 해본 게 다고 이렇게 되는데, 하자님은 제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요즘에 뭐 자동화 기계 나왔다 뭐 나왔다 하면 하자님은 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 있느냐 한번 내가 가보겠다 이렇게. 저 참 그걸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하진님은 운영하면 가장 뿌듯한 때랑 우리 카페가 좀 어떻게 사람들한테 기억되면 좋겠다, 좀 뭐 이것도 진부한 질문이 하지만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보람찬 거는 새벽에 나를 깨우는 입금되는 소리죠. 모든 피로와 모든 어려움을 다 잊게 해주는. 왜냐면 카페 그 주된 목적은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요. 수익 창 그게 일단 뭐 제 일선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컨셉 이런 것들이 손님들이 그걸 알아차리시고 같이 즐거워해 주실 때, 그리고 제가 만든 커피에 제가 의도한 바를 알아주실 때, 이건 이런 이유군요라고 아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커피 전문이 아니세요. 드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세요. 좋은 건 다 알아. 예, 정말 아세요. 고객은, 손님들은 아세요. 손님들이 커피 맛을 모른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지불하시는 손님들은 그 커피 맛을 알고 계십니다. 좋은 커피, 나쁜 커피 구분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보람찹니다. 그리고 저하고 또 스몰톡,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조심스러우니까요. 그러다가 같이 또 막걸리 한잔 하러 가고, 이게 그 무엇보다도 저한테 보람차고 카페를 하면서 가장 얻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좋은 커피 그리고 스몰톡, 요게 약간 키워드 같아요. 맛있게 좋은 커피를 제값을 하고 만들어 손님들한테 전달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스몰톡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다. 그동안 여행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연륜과 다양한 경험으로 스몰톡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세요. 저도 그런 매력에 끌려서 자주 오다 보니 단골이 됐고, 그리고 사장님이 추출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커피 진심이시고, 좀 그런 면에서 저도 너무 놀랐고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텐스퀘어는 제가 보기엔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고, 2호점에 대한 계획이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2호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사실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오디오 세팅하고요, LP, 사운디드 커피요. 예. 소리가 묻어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자체는 그 분위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 모든 게 어우러져야 좋은 생두, 좋은 그 로스팅된 결과물, 좋은 추출, 그 다음에 그 분위기, 그게 이제 사운드죠. 저는 이제 사운드, 제가 갖고 있는 평생을 모았던 그 사운드로 또 거기에 걸맞는 필터 커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에요. 사실 중간에 이태원점에서 할 때 필터 커피에 대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년 전이었으니까요.
필터가 지금처럼 파퓰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푸오버라든가 뭐 정드립이라든가 개념도 모호했었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를 그 시절이었었으니까요. 근처에 있는 벨기에 대사도 저희 단골이었었고요. 대사관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외국인들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그러한 개념, 그런 컨셉추얼하게 그런 걸 꾸며놓고 그 열린 공간에 누구나 와서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좀 넓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넓게. 그 해외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텐스퀘어 이런 컨셉으로 작게 하는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크게 하면 텐스퀘어가 이름 그 월 3평에서 벗어나잖아요. 30평 되게 되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텐스퀘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광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광장이죠. 10개의 광장. 커피, 음악, 사람, 또 각종 오브제들. 스퀘어라는 개념은 광장이라는 개념은 그 대화의 개념이고 또 만남의 장이고 거기서 또 많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신 직원분 중에서 또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조만간 또 샌프란에서 오실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그냥 지나가다가 마셨다가 팬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는 외국에서 텐스퀘어를 열어보고 싶다 해서 사장님이 좀 도와주고 계세요. 어쨌든 사장님이 스몰 토크를 잘 하셔서 그런 사장님의 정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비가 오는데 또 텐스퀘어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산 여기 소월길 지하철은 회원역 있으니까요. 서울역도 있고 다 걸어 올라오시면 해요. 이제 요즘에 날도 좋고 하니까 한번 와서 커피 한 잔 때리시고 여기 위에 남산 가는 길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벤이랑 항상 산책을 하는데 또 커피와 대화 그리고 산책 이렇게 세 가지를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영상을 혹시 보시고 계신 혹시 카페를 운영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혹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요. 그 메뉴 구성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게이샤 라떼를 말씀하실 텐데 9,500원짜리가 하루에 게이샤가 2kg 판매한 적이 있어요. 원두를.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9,500원짜리 또 게이샤로 라떼를 해서 먹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나갈 것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어떤 크레딧 같아요. 크레딧. 제가 게이샤로 라떼를 한다라는 그 포스터를 붙이고 메뉴를 만들었을 때 손님이 주저없이 드셨거든요. 근데 그 손님들은 기존에 저희 드셨던 손님들이에요. 샤도네이 시그니처를 판매할 때 저희 이제 베스트셀링이니까요. 제가 배신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밑받침이 돼가지고 제가 만드는 메뉴, 또 구상한 메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크레딧이. 게이샤 라떼를 만드니까 그걸 또 드시고요. 그다음에 또 게이샤로 디카페인을 만드니까 그걸 또 드세요. 제 메뉴에 이제 바리스타 추천 이렇게 태그를 붙여놓습니다. 그것만 드세요. 보지도 않고 가격도 보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저는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크레딧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진중하게 고객 무서운 줄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게이샤 라떼를 판매한다면 그건 안 맥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좀 두 종류 아닙니까? 샤도네이하고 망고 젤리. 망고 젤리 처음부터 팔았다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샤도네이 시그니처 와인 향이 난다는 게 그게 일단 파퓰러하고 그걸 먹어본 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망고 젤리를 또 드시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엘크루제 그거 바리스타 추천하면 그것만 드세요. 좋아하시고 산미 있고 없고 따지지 않으세요. 드세요. 사장님을 믿고 그렇죠. 그게 결국 고객과 카페의 신뢰, 신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하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처음에 왔었을 때 커피 이렇게 비싸라고 했는데 딱 먹어보고 이거 비싼 이유를 알겠다라고 하니까 그리 안 비싸게 느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6,500원, 7,000원이 좀 다른 카페들은 뭐 4, 5,000원에도 파니까 물론 똑같은 원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격대가 한 1, 2천 높으니까 심리적 장벽이 있는데 그 맛이 맛있으면은 그 심리적 장벽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6,500원, 7,000원에 만족을 한 고객들은 이제 사장님과 이 브랜드 자체의 신뢰가 쌓여서 그럼 나는 다른 카페에서는 평소에는 3, 4,000원 먹는 나지만 이런 주말에는 와서 오늘은 좀 날 위해서 좋은 걸 사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장님이 추천한 게이샤 라떼라는 거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그때 후부터는 그냥 사장님이 뭘 말하던 사장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저는 이제 커피 머신에도 AI가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리스타의 역량은 이제는 거의 서빙만 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로스팅, 추출 뭐 너무나 기계가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게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알바들이 뭐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오는데 입금 뭐 사장한테 그냥 띡 문자하고 내일 입금해라 이런 사람들도 많대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사장들이 자꾸 기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계에다가 돈을 주고 확실하게 뽑아 주는 걸 가자.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이제 사람의 정이 있는 그런 가게가 남아 있느냐라고 저도 고민했었는데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게에는 여전히 이 사람과 스몰 토크로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사람이 직접 만들어주는 온기가 들어간 거를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모든 게 AI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로 이 사람이 주는 온기는 더 럭셔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텐스퀘어가 앞으로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꽤 좋아하는 가게여서 그동안 인터뷰 컨텐츠에 좀 쉬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그 첫 스타트를 사장님께서 시간 내주셔가지고 재밌게 했고 텐스퀘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일 근로제의 날 파이팅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커피 맛있었어요.